안녕하세요. 한자지능회 시험 4급 시험 대비.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 사람의 얼굴과 그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강의 들으셨죠? 자, 오늘은 뭐냐면은 사람의 얼굴에서 우리가 입에 대한 부분을 뺐었어요. 왜냐하면은 입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를 오늘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자입니다. 첫 번째 한자, 입에 대한 한자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입구라는 한자가 떠오르시죠? 자, 입구가 부수인 한자들을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한자입니다. 글귀구입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입니다. 총 5획인 이 한자는요. 입구에다가 갈고리 모양을 나타낸 이 쌀포라는 한자를 더해서 만들어진 그런 한자입니다. 자, 이 한자는 뭐냐면은 사람이 말을 쭉 하는데 두 서너 마디의 한 글귀, 문장의 단락을 나타낸 한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단어를 살펴보시면은요, 이 한자는 구절, 문장이 어떻게 길게 이루어질 때 그 문장이 긴 것을 이렇게 너덧마디로 끊어서 읽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한자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단어를 살펴보시죠. 단어를 살펴보시는 게 이 글귀구라는 한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첫 번째 한자인 단어입니다. 구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절자는 뭐냐면은 마디절입니다. 한 토막의 말 또는 한 토막의 문장을 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것을 짧은 구절로 나타내어라.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시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어는 어떻게 읽냐면은 싯구라고 읽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내 마지막 단어에 문구가 있는데 문구라고 읽기보다는 문구라고 읽는 것이 바릅니다. 자, 시구는 무엇이냐면 시의 한 구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구이죠. 시구라고 우리가 이 단어를 읽으면은 시구란 야구 같은 데에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그 야구 경기를 플레이오프 때 개막을 할 때 와서 공을 던지는 것, 시범적으로 던지는 공은 시구라고 읽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은 시의 구절은 우리가 시구라고 읽는 것이 바른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절구입니다. 절구 뭐 생각나요? 쿵덕쿵 떡 짓는 절구가 생각이 나시죠? 자, 초등학생 여러분은 절구라는 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중학교 이상 되어서 시를 배우고 특히 한시를 배우면 절구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기승전결 네 구로 된 한시의 한 가지, 보통 네 줄로 이루어진 시를 절구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문구입니다. 글, 시가 아니라 문장의 한 구절을 우리가 문구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구라고 읽는 것이 바르고요. 우리가 만약에 문구라고 읽는 한자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 문방구 할 때 문구예요. 이 문구는 뭐냐면은 글을 쓸 때 갖추어야 하는 것을 문구, 문방구, 문구점 할 때는 문구라고 읽고 글의 구절을 할 때는 문구라고 읽는 것이 바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우리 그 한국어 능력 할 때 이런 거를 물어보시니까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여러분 한국어 능력, 역사 능력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유명한 이제 사자성어들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미사여구입니다. 아름다울미, 사는 글사라는 한자이고요. 려 역시 아름다울 려라는 한자입니다. 아름다운 글귀를 우리가 미사여구라고 얘기를 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일언반구입니다.
반자를 써서 나타낸 한자이죠. 한마디의 말과 반토막의 구절이란 뜻으로 아주 짧은 말을 이런 반구. 그래서 둘이 싸웠는데 나를 보고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구구절절입니다. 글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구구절절, 구절이라는 단어가 겹쳐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 있죠. 자, 그 다음 한자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 한자는 아니불입니다. 아니부. 자, 아니불이라는 한자 여러분 아시죠? 아니불에다가 입구를 더하여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나타낸 게 아니부입니다. 이 한자는 무엇인가 아닌 상태. 이 한자는 아니다 라고 딱 입으로 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니부이죠.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한자는 부정하는 일 자체를 나타냅니다. 내가 안 했어. 이런 걸 우리가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어 같은 뜻 한자로는 아니불, 아니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자들 전부 다 같은 뜻 한자이고요. 반대 뜻 한자는 여러분 우리 가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부라고 표현합니다. 오를 가, 그 다음에 오를 시라는 한자, 옳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는 전부 다 반대 뜻 한자가 되겠네요. 단어를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정할 정이라는 한자이죠. 부정입니다. 부정이란 내가 안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부정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부정이라는 한자가 몇 개 더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들어보시면은 이 부정은 바르지 않은 것, 부정행위 할 때의 부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아니불이 아닌 아니불자와 부자와 정할 정자를 써야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부결입니다. 결단할 결이라는 한자이죠. 회의 따위에서 어떤 의견을 승인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걸 부결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위는 여기 잘못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은요. 인정할 인, 알인이라는 한자이죠.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요. 알인을 더해서 인정하지 않음을 부인, 내가 안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죠. 왈가, 왈부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왈이라는 한자는 가로왈이라는 한자이고요. 올해 앞에서 오를 가라는 한자를 보셨습니다. 왈가 왈부란 옳다라고 말하다 또는 아니다라고 말하다 라는 뜻으로 좋다 나쁘다 여러 사람이 떠들어대는 행동을 왈가왈부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살펴보시죠. 이번에 배우실 한자는 불을 창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불을 창. 자, 획은 매우 쉽습니다. 해일에 입구 써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11획인 한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뭐냐면은 창성할 창이라는 한자예요. 해가 두 개 있다라는 것은 매우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이것은 입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노래를 부르거나 어떤 일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어떤 말을 강하게 먼저 꺼내어서 남들을 이끌어가는 행동을 우리가 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단어들을 살펴보시면서 이 뜻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실까요? 자, 같은 뜻 한자를 먼저 보셔야 되겠네요.
같은 뜻 한자로는 을, 풀, 그 다음에 부를, 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보시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첫 번째 단어 노래가가 붙은 창가라는 단어입니다. 창가란 노래를 부른다라는 뜻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개화기 때, 즉 조선 말기부터 일제 시기까지의 개화기 시기에 잠시 유행했던 문학 장르가 바로 창가입니다. 노래로 만들어져 불리기도 했고요. 일종의 시 같은 것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법자를 썼네요. 창법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창법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성악의 벨칸토 창법 이런 말 들어보셨죠? 노래를 부르는 방법, 사람이 목을 쓸 때 예를 들어 가성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전통 창 같은 경우는 생목을 득음을 한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악인들은 이 배에서 소리가 울려서 머리로 빠져나간다고 하죠. 그런 방법들을 창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어입니다. 사랑 애자이네요. 애창, 우리 흔히 애창곡이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매우 어떤 노래 즐겨 부르는 걸 애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재창이 있는데요. 우리 흔히 어떤 노래를 이제 다시 부를 때 재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창과 재창은 약간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자성어하나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부창부수라는 성어가 있네요. 지아비부, 노래창, 아내부, 수는 따를 수라는 조금 어려운 한자예요. 이 말은 남편이 창, 주장한 것을 부수, 아내가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 조선시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죠.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 부자, 아내 부자와 지아비 부자가 앞뒤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요.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자, 그 다음 한자입니다. 앞에서 보신 불을 창자와 똑같은 뜻 한자입니다. 살펴보시죠. 불을 호. 자, 불을 호, 획순에 맞게 써보실까요? 입구 3획 써주고요. 오른쪽 획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넷, 다섯, 그 다음에 점을 먼저 찍어줘요. 여섯, 일곱, 그 다음에 꿰뚫는 획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는 게 불을 호입니다. 자, 이 한자 마치 평평할 평과 매우 유사하지만요. 삐친 획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자는 공기 같은 것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사람이 공기, 소리를 내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불을 호자를 쓰고 있죠. 입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나타냅니다. 자, 이 뜻은 남을 소리내어 부르다 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숨을 내쉬는 행위, 후 하고 숨을 내쉬는 행위를 우리가 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소리를 크게 내는 소리, 또는 너무 슬프거나 기쁠 때 아 하고 탄식을 할 때 호자를 사용을 합니다. 즉 감탄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같은 뜻 한자로는 부를 초가 있습니다. 사람을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반대뜻 한자로는 여러분 호흡 아시죠? 호흡. 호는 숨을 하고 내쉬는 것, 흡은 들이마시는 행위입니다. 호흡 반대뜻 한자이고요. 그 다음에 응할 응이라는 한자도 불을 호의 반대뜻 한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를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가라는 한자가 나오네요. 여러분 호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값을 부르다 라는 뜻이지요.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자기가 원하는 값을 부르는 걸 호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서 보셨듯이 서로 반대뜻 한자는 또는 같은 뜻 한자는 단어 같은 뜻이나 반대뜻으로 이루어진 단어는 꼭 표시를 하자예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는 행동을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 한자는 응할 응이라는 한자예요. 부름이나 호소 따위의 대답, 응원하는 것을 호응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부르면 응 하는 게 바로 호응이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날출이라는 한자는 잘 아실 거예요. 호출은 뭐냐면은 전화 같은 것을 이용해 상대방을 부르는 걸 호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선생님 대학 다닐 때 호출기, 흔히 삐삐, 영어로 비퍼라고 얘기했죠. 삐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전화기가 삐삐삐 울리면 그 호출기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전화를 누군가 내 호출기 번호로 해요. 080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 집이세요. 나한테 호출기로 전화를 했다. 그럼 선생님 집 전화번호가 55에 4444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집에 엄마가 전화했구나. 집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출기이죠.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전화기 앞에 공중전화가 상당히 많았고요. 사람들이 호출기를 보고 공중전화로 전화하는 일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살펴보실까요? 이번에는 입구를 나타내는 한자에서 이제 벗어나서요. 말씀언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말씀언 한자 다 잘 아시죠? 입에서 말소리가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한자가 말씀언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논할 논. 자, 총 7획인 말씀언에다가요. 사람인처럼 쓰죠? 7, 8, 9, 10.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게 책자예요. 11, 12, 13, 14, 15 이렇게 써줍니다. 자, 요것은 바로 중국에서 쓰는 간자체이죠. 자, 여러분이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말씀어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얘가 과연 무엇일까? 사람이네 한일에 책자를 더한 요게 뭘까? 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요. 이 한자는 둥글륜이라는 한자입니다. 책을 둥글게 말아준 모양이란 뜻이죠. 여러분, 책이 둥근 것인가요? 지금은 여러분이 책이 네모 반듯하다고 알고 계시지만요. 한자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죽간이라 그래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조각낸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해서 둘둘둘 말아 다녔습니다. 옛날 책들은 전부 다 뭐였어요? 두루마리였어요. 그래서 책을 말아주면 뭐가 돼? 당연히 둥근 것이 됩니다. 그래서 둥근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논할 논자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자는 뭐냐면 독서 토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둥글륜이라는 한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단어는 보통 논하다 또는 서술, 언급 또는 문제 삼다 할 때 이 논할 논자를 쓰고 있습니다. 단어를 같은 듯 한자로는요. 의논할 의.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걸 의논할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슷한 한자는 바로 둥글륜이 들어간 한자들이 비슷한 한자이죠. 사람이 들어가면 일륜륜, 수레차가 들어가면 수레에 둥근 것 바퀴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단어들을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게 나왔네요. 논할논, 말씀어, 논어입니다. 논어란 무엇입니까? 사서 중 하나로 공자님의 말씀, 공자님이 평소 했던 이야기 또는 그분이 하셨던 행동을 제자들이 나중에 편찬한 것이 바로 논어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논어. 사실 한문학의 사실 기본은 바로 사실 논어라고 볼 수 있고요. 선생님도 논어를 자주 읽고 중요한 것은 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약 BC 6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워낙 고대 사회에 대한 문화를 담고 있어서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는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뜻 한자 두 개가 모여서 된 한자 단어이죠. 이렇게 같은 뜻이다 표시 꼭 하시고요. 논의라는 단어입니다. 논하고 의논하는 것을 논이라. 의논, 여러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의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책도 보고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토론하는 것이 논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어를 살펴보시면은요. 다스릴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론입니다. 어떠한 문제에 관한 특별한 학자의 견해 또는 그 사람의 학설을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람의 이론이 아닌 중론, 우리 배웠었죠, 여러분. 무리중이 또 나오네요.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리중. 여러 사람들의 의론을 의논하는 바를 우리가 중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논공행상이 나왔네요. 공자와 행할 행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줄상이라는 한자이죠. 공을 토론하고 상을 행사함이란 뜻입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쟁에서 100명의 적을 죽인 사람과 10명의 적을 죽인 사람이 있어. 상을 줄 때 다르게 줘야죠. 그것이 바로 논공. 공을 논하여 상을 행사함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논할 논자를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약간 고대 문화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는 한자입니다. 사례할 사입니다. 함께 써보시도록 할까요? 선생님이 말씀 어는 빼고 쓸게요. 이거는. 자,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한자 이거는 이제 말씀 언의 간자체를 이렇게 씁니다. 똑같이 나머지는 써줬죠? 자, 사례는 무엇입니까? 감사 또는 사과라는 뜻에 쓰이는 한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고대 문화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왈 군자는 무소쟁이나 필야는 사호라니 집양이 승하여 하이음하고 하이음하니 기쟁야 군자로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자, 공자님이 말씀하시를 군자 무소쟁인데 군자는 소쟁 다투는 바가 없다. 필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활쏘기이다. 집양이승 손을 읍하고 사양하고 올라가서 하이음 내려올 때는 술을 마시니 기쟁야 군자로다. 그 다툼이 군자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황제나 제후들이 함께 했던 활쏘기의 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나이가 좀 있으시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골프를 치시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잘 치면 아이고 사장님 나이스 이러십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사실 돈 내기를 하시거나 이런 일들도 사실 있죠. 자, 이거는 옛날 신분이 높은 군자들, 왕이나 제후들이 함께했던 활쏘기의 풍경인데요. 활쏘기를 하러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아이고 잘하세요. 박수를 쳐줘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올라가. 그리고 활을 쏘고 잘 쏘면은 괜찮지만 못 쏘면 어떡하냐면 벌주를 마셨어요. 이거 옛날 풍습이에요. 옛날 어떤 풍습이야. 옛날 지금 왜 그 골프 하시고 등산 가시고 하시는 것처럼 옛날에 있었던 운동 습관입니다. 그래서 근데 공자님이 그걸 뭐라 그러셨냐면 그 다투는 것이 군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인사를 하고 내려올 때 잘못 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주를 마시고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사과한다 또는
감사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사자인 것이죠. 자, 정확하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가 활솔사라는 한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몸시는 사람의 옆모습을 나타내고요. 마디초는 사람의 손으로 사람이 몸을 옆으로 돌려 활 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죠. 즉, 사례알사는 활 쏠 때 하는 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 쏴서 칭찬을 받으면 감사의 인사를, 못 쏘면은 사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육예라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공부하는 것 외에도 어떤 예능,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야 돼요. 선비들이 유계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능적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양 문화의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붓글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계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활쏘기로 옛날에 사람들이 공부 외에 해야 되는 인격적으로 수양하기 위해서 닦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활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과하는 것, 그 다음에 잘 쏜 것 칭찬을 받으면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례할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고대 문화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례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갚다, 그리고 양보하다, 그 다음에 사양하는 것 또는 여러분 어떤 일에서 물러나는 것도 우리가 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단어를 살펴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느낄감이란 한자이죠. 감사, 고마움을 느껴서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행동. 두 번째입니다. 사과입니다. 과는 진할과라는 한자로 잘못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비는 것. 즉 이거는 뭐냐면 잘한 것, 이건 잘못한 것인데 똑같이 사자라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자, 사례, 예도례라는 한자죠. 언행, 금품으로 고마운 뜻을 표현하는 것. 사죄, 죄자죠, 그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잘못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용서를 비는 걸 사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한자는 그릇될 오라는 한자입니다. 우리 앞에서 즐길 오라는 한자 배우셨죠? 똑같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들어가는 한자이죠. 자, 이 한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늘천처럼 쓰였는데 요 밑에 부분을 잘 보시면은 요것과 큰 대가 겹쳐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은 딱 요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을 벌려 크게 말하고 춤추는 모습을 나타낸 게 바로 이 오자입니다. 큰 소리 낼 오라는 한자라고 하죠. 말을 매우 크게 한다라는 뜻에서 나온 게 이 그릇될 오로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크게 춤추고 놀다 보면 여러분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보통 실수를 합니다. 선생님이 등산을 종종 가시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산을 참 잘 타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산에서 술을 막걸리를 딱 한 컵만 드시면 좋은데 한 컵이 한 병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구르시고 그래서 119가 출동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릇될 오라는 한자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실수를 한다, 그르치다, 잘못하다 또는 의혹하다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를 살펴보실까요? 과오라는 말 들어보셨나? 진할과라는 한자가 같은 뜻 한자입니다. 반대뜻 한자는 바를 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르고 그른 걸 우리가 정오표라고 합니다. 이거 특히 시험 같은 거 볼 때 시험 문제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걸 정오표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를 살펴보시면은요.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오용입니다. 어떤 것을 잘못 쓰는 것을 우리가 오용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핸드폰. 연락하고 친구들과 연락하고 카톡 얘기합시다. 까놓고 얘기해서 카톡. 정말 좋아요, 선생님. 친구들. 선생님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자주 연락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카톡이라든지 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친구들이 막 뭐 이렇게 적어 올리고 그러면 내가 뭐 그래 잘했다 뭐 이렇게 올리면은 답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카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에 이제 초등생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뭐 그 안에서 따돌림을 한다거나 마구 욕을 보낸다거나 얼굴과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욕이 쉽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오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 쓰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정오, 반대말 한자로 이루어진 것이죠. 오답입니다. 이 한자는 뭐예요? 답할 답이라는 한자죠. 한마디로 말해 뭐야? 틀린 답. 그래서 여러분 오답 노트라는 말 아시죠? 오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보라는 표현은 잘 모르실 텐데 잘못된 보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14년 4월 세월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두 구출이라는 오보가 나왔었죠. 그릇된 보도, 이건 알릴 보라는 한자예요. 그릇되게 보도하는 걸 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살펴보실까요? 이번에 한자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한자 잘 아시는 한자죠? 청할청이란 한자입니다. 함께 써보실까요? 하나, 둘, 잘 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이 한자는 뭡니까? 바로 풀을 청이 되는 것이죠. 풀을 청에다 말씀원을 더한 한자 무엇입니까? 바로 청할청입니다. 자, 그럼 이 청할청이 풀을 청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바로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청할청이 무엇을 나타내냐? 풀을 청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청동기를 나타내는 한자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단순히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풀을청은. 풀을청이 들어가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 다 살펴보시면 뭔가 굉장히 좋은 뜻을 나타낸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청동기를 신에게 바치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요청하는 것이죠. 신에게 올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청할청, 청동기를 바치며 하는 말 또는 청동기에 기록한 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청할 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청하다라는 것은 바라다라는 뜻까지 되는 것이죠. 단어를 살펴보시도록 할까요? 같은 뜻 한자로는 이제 청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탁할 탁자가 같은 뜻 한자이고요. 비슷한 모양자는 풀을 청자가 들어가는 모든 한자들이 전부 다 비슷한 모양자입니다. 자, 단어를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제청, 끌제라는 한자인데요. 제청이란 어떤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청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회의할 때 제청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종종 나옵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요구할 요, 요긴할 요. 필요한 일이 되도록 부탁하는 것을 요청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강청은 강하게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엔 청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한자는 무엇입니까? 구할 구라는 한자이죠. 여러분, 청구서라는 말 들어보셨죠?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 달라고 요구하는 걸 청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살펴보시죠. 찾을 방입니다. 모방을 쓰고 있네요. 자, 말씀은 7획 쓰고요. 8, 9. 잘 보세요. 예를 먼저 써줍니다. 10, 11. 자, 여러분이 모방이라는 한자는 무슨 뜻입니까? 네모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네모는 뭐야?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을 찾기 위해 사방을 찾아다니는 행위를 바로 찾을 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선생님은 경험이 있는데 선생님이 어릴 때 키우던 개가 한번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정말 동네를 동서남북을 다 찾아다닙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러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찾을 방자가 되는 것이죠. 자, 찾다라는 뜻도 되지만은요. 이거는 누군가를 찾아뵙는 것, 누가 계시면 그곳에 찾아뵙는 것, 방문이라는 뜻도 되고요. 조사하는 것 역시 이 찾을 방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은 뜻 한자로는 여러분 혹시 탐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찾을 탐, 찾을 탐은 손으로 찾는 것, 찾을 방은 말로 찾는 것. 행위는 다르지만 같이 찾는다라는 의미가 같은 것이죠. 비슷한 한자로는 우리 모방이 들어간 모든 한자가 발음도 같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단어를 살펴보시죠.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방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영화 배우들, 외국에 있는 영화 배우들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방한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라 이름 한 대한민국을 찾는 것을 방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물을 문입니다. 어떤 사람 또는 장소를 찾아가 또는 만나거나 그곳에 가는 걸 우리가 방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방북, 북녘북을 사는 것, 이거는 우리나라나 또는 외국인이 특별히 북한을 찾아가는 걸 방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한자 살펴보죠. 이번 한자는 뭐냐면 바로 알인입니다. 함께 써보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 말씀은 7획 썼다고 치고요. 잘 보세요. 8, 얘가 8이 아니라 점을 먼저 찍어야죠.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써줍니다. 아리는 얘를 사람인처럼 씁니다. 왜냐하면 얘 발음이 뭐예요? 사람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자는 좀 독특한데요. 말씀원에 쓴 한자는 뭐냐면 참을인이란 한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인이라고 말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뭔가 맞다고 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응 이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응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나타낸 한자예요. 즉 참을인의 뜻이 없고 참을인을 쓴 이유는 뭐냐면 순수하게 발음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낙하는 어떤 행위를 나타낸 게 바로 이 알인입니다. 알았어, 응 하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알다, 인식하다 또는 인정하다 또는 그렇다라고 괜찮아라고 허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알지, 알식 또는 선생님은 허락할 허까지 같은 뜻 한자로 봅니다. 단어를 살펴보시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확인. 구들확이라는 한자죠. 확실할 때 이 확자를 쓰는데요. 확실도 여러분 한자예요. 확실히 아는 것을 확인이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인식. 요거와 같은 뜻 한자가 뭐가 있냐면 비슷한 한자, 인지라는 게 있는데 인식이란 사물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인지는 어떤 것을 알아보는 것을 인지라 그러죠.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정할 정입니다. 바르다고 또는 그것이 맞다고 믿고 인정하는 것을 인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공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시는 한자 자격시험, 한자지능에서 하는 이 자격시험은 공인, 국가에서 인정한 시험이죠. 바로 봉변될 공이라는 한자를 썼어요. 공공시설에서 인정한다를 줄여서 공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서 공인이 들어가는 하나 한자 더 보면은 자타공인입니다. 앞에서 들어가는 공인은 이 공자이고요.
여기에 쓰이는 공자는 한 가지 공이라는 한자예요. 이거는 국가 같은 곳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공은 둘 이상이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자타공인이란 스스로자 타, 남타, 다를 타라는 한자죠. 남과 내가 함께 인정하는 것을 자타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자는 뭐냐면 이제 말씀 언부수가 아닌 또 다른 입에 대한 한자입니다. 바로 가로왈이라는 한자이죠. 자, 가로왈이란 입에서 안에 있는 혀를 나타낸 한자입니다. 가로왈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가라사대라는 옛날 표현이죠. 옛날 성경에 보시면은 가라사대라는 말 있고요. 공자왈, 맹자왈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가장죄 함께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입니다. 이 취할 취자라는 한자는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귀를 손으로 잡는 행위입니다. 귀를 가져가는 행위예요. 왜 귀를 가져가냐면 여러분 임진왜란 때 있었던 코무덤, 귀와 코를 잘라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본인들이 왜 우리 조선족의 귀와 코를 잘라갔냐면 그 사람들이 잔인한 것도 있지만은요. 이건 전쟁의 공적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고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다 있었던 거예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을 하죠. 그러면은 군인이 적을 얼마나 죽였는지 알려면은 증거품이 필요해요. 핸드폰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하느냐? 적의 귀나 코를 잘라갑니다. 그래서 몇 개를 잘라갔는지 그게 바로 취할취예요. 굉장히 잔인하죠.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면은 몇몇 친구들은 선생님 좀 무서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자는 옛날 문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옛날 문화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서운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내가 제일 많이 잘 나왔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가장 최자가 되는 것입니다. 취할 취자가 뜻과 발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런 한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이라는 뜻도 되고 제일, 모두 또는 제일 높은 사람은 우리가 우두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런 뜻을 나타내는 한자입니다. 단어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최고, 제일 오래된 것, 최소, 제일 작은 것, 최고, 이거는 높을 고자죠. 제일 높은 것, 최근은 제일 가까운 것이란 뜻으로 얼마 안 되는 요즘 기간을 최근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입에 대한 부수들을 끝내셨네요. 어떠셨습니까? 말씀은 뭐 다 아시는 건데 가로알이라는 조금 생소한 부수 확인하셨을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언어에 대한 강좌를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사람의 다른 부분, 손과 발에 대한 강좌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